자,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연말을 맞이해서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을 연속적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도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2020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실 분은 바로 KTB투자증권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먼저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내년의 미중 무역 협상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네, 여러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네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그렇게 경기 자체에, 네. 경기 추세 자체에 그렇게 중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조금 희망적인. 네, 그 시장의 컨센서스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물론 이제 무역 분쟁 자체가 불확실성을 분명히 제거하는 데는 결정적인 네. 그런 이벤트임에는 분명하고요. 권투로 따지면 뭐 서로 치고 받다가 네네. 잠시 서로 끌어안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링의 공이 울리질 않았다. 네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팩트를 체크를 해보시면 1,150억 달러에 대해서 12월 15일부터 15%의 관세를 7.5%로 낮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1,150억 불, 1,200억 불에 대한 관세는 지난 9월부터 네, 그렇죠. 불과 지금 몇 달 진행이 안 네.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9월 이전에 부과된 거의 3천억 달러 거의 이상의 어떤 그 수입품에 대한 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12월 15일 날 네. 원래 부과하기로 한 1,600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유예를 한 거죠. 네. 그래서 12월 15일 날 부과되는 추가 관세 부분을 유예한 것은 의미가 있고 네. 또 지난 9월부터 부과된 1,200억 달러어치의 관세를 일부 반으로 깎아준 것은 의미가 있지만 네네. 전체적인 규모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는 분명한 도움이 되지만 네. 도움이 있지만 그 자체가 세계 경기를 크게 바꿀 정도의 그러한 임팩트는 아닐 것이다. 바꾼다는 게 좋아지게 바꿀 이펙트가 아니다. 네. 그럼 약간은 부정적일 수도 있다. 보시는. 뭐 부정적이진 않지만 시장에서 무역 분쟁만 해결되면 세계 경기는 무역 분쟁 때문에 나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 네네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거다. 네. 네. 불확실성이 준 것은 맞지만 네네. 이 무역 분쟁이 부분 타결됐다고 해서 스몰딜이 됐다고 해서 네네. 세계 경제가 그 이유 때문에 원래는 뭐 내년에 그냥 침체될 게 확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옆으로 이제 뭐 플랫하게 잔잔하게 갈게 무역 분쟁의 해소 때문에 긍정적으로 위로 치고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대감에 의한 조금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를 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 계실까요? 예, 11월 내년 3일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소강 상태, 2차 협상이 조금 시간을 질질 끌면서 서로 계속 간을 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시장에서 기대하는 뭐 어떤 추가 합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무역 분쟁의 근본적인 이슈는 결국 기업 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 분쟁이고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좀 천천히 성장해라. 특히 기업 부문에서 혹은 4차 산업 부문에서 지금 뭐 준비된 도표를 보시면은 한번 보죠.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게요. 그 5G라든지 4G 쪽에 이제 통신 기술도 그렇습니다만은 보시는 그 4차 산업 전반적인 이거는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과 중국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을 비교한 건데요. IoT를 빼고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지금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특허라든지 지금 보시는 마켓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금 쫓아왔습니다. 5G 쪽에서는 오히려 월등하게 지금 미국보다 중국의 어떠한 그 특허 기술이
우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해 문제가 이제 지금 불거진 거고요. 스파이 칩을 심었다고 트집을 잡아서 지금 중국의 압박을 미국이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본질은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결코 4차 산업이나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확실히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지금 견제를 받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무역 분쟁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기업 분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으로서도 양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좀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 약간 평행선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증시와 경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갖고 뭐 시장을 갑자기 급락시킬 만한 어떤 뭐 큰 악재를 터뜨리거나 이런 건 굉장히 조심스럽겠지만 어쨌든 기술 분쟁이라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는 속도가 빠르다면 그걸 가만두지는 않을 거다. 아무리 1단계 무역 협상에 서명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올해에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만 결국 중국의 자존심,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내국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중국이 좀 받아들이기가 거북하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내치 간섭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결국 기술적인 부분, 또 지적재산권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난맥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좀 내년도 전망을 갖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 연준에서는 내년에는 뚜렷하게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금리를 올리진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래도 시장에는 계속 통화 완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취해주고 있거든요. 내년 금리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내년에 한 차례 정도는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가 되면 이제 선거에 근접하기 때문에 아마 연준으로서도 인하하는데 부담이 있을 거고요. 서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추가 인하는 2021년으로 공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평균 컨센서스는 이제 동결로 지금 나와 있고요. 제가 좀 인하로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책무, 그러니까 경기를 조금 스무딩시키는 그런 측면하고 또 인플레이션을 관리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책무 중에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책무는 지금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경기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할 가능성이 있고요. 서로 그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더라도 최근에 보여줬던 것처럼 9월 이후에 지금 레포 단기 시장을 통해서 연준이 공급한 게 한 4,100억 달러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까지 또 한 4,500억 달러의 총알을 지금 갖고 있고요. 1년 만기 국채를 지금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4,100억 달러를 최근 3개월간 매입했다는 건 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2017년 이후에 양적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9월부터 긴축을 시작해서 2년간 통화량을 잰 게 한 7천억 달러니까 그 중에 반 넘게를 7천억 달러를 조였는데요. 2년간. 그 규모가 7천억 달러인데 지금 2달 사이에 단기 금융시장에서 비록 단기 금융시장이지만 공급한 게 거의 절반이 넘는 4천억 달러였다라는 부분은 지금의 미국 증시의 상승과 무관하지 않고요. 연준이 상당히 단기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단기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연말 산타랠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앵커님께서 이제 내년에 기준금리를 물어보셨습니다마는 혹시 기준금리를 손대기 어렵더라도 단기 금융시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연준은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명분은 단기 금융시장 안정입니다만은 좀 크게 보면 자산시장 경로, 특히 주식시장 경로를 통한 일종의 간접적인 우회적인 경기 부양 내지는
자산 시장의 어떠한 펌핑, 지원 어떠한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연준에서는 계속 양적 완화는 아니라고 말을 하나? 예, 맞습니다. 효과는 거의 양적 완화처럼 나타날 걸로 또 예상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뭐 용어의 차이도 있고 뭐 또 분석가들마다 아니다, 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 시장에서 단기 국채를 사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좀 광의로 보면 양적 완화고요.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서로 직접적으로 인하를 하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연준이 어떤 형태로든 유동성 공급에 조금은 더 이렇게 계속 어떤 그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막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고 갑자기 막 슛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치솟아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과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금리를 직접 인하는 안 하더라도 통화 완화적인 기조를 계속 쓴다는 거는 하방을 어느 정도 좀 방어해 주겠다는 것과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그 약간 무리해 보일 수도 있는데 미국 대선 이후의 증시 흐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좀 시나리오를 갖고 계실까요? 네, 그 사실 대선 이전에 어떤 흐름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이후에 이제 또 그림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대선 이전이든 이후든 지금 미국 증시가 사실은 S&P 500 기준으로 퍼가 지금 19배가 넘었고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GDP 대비 150%가 넘었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인데 그리고 사실 이러한 그 미국 증시의 최근의 호황 랠리 이면에는 사실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이제 기업 실적이 내년 혹은 그 이후에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그 질문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답이 아무래도 좀 가격 자체, 주가 자체는 조금 피로감에 많이 쌓여 있는 것 같고요. 뭐 가령 기술적인 뭐 분석입니다만은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너무 이제 이격이 벌어졌다든지 말씀드렸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든지 아무리 금리가 낮지만 퍼가 지금 한 20배 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술적 조정이 좀 필요해서 소위 플래시 크래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어떤 뭐 아주 나쁜 뉴스라든지 어떤 뭐 그 결정적인 어떤 그 주식시장의 악재 때문에 하락하기보다는 매물이 매물을 불러일으키면서 사실은 한쪽으로 지금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 쪽에 위험자산 가격은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오르는 거야라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안일해져 있는 거죠. 안주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수요가 한 방향으로 쏠려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은 큰 플래시 크래시, 갑작스러운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년에 한두 차례 예상되는 조정의 어떤 양상, 조정의 성격일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21년이 되면 트럼프가 재선이 될지는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선이 되더라도 그때부터는 경제 문제보다는 트럼프는 이제 역사에 남는 대통령, 뭔가 미국인에게 어떤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역사책에 남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에는 중국 때리기 혹은 나머지 지역들 EU의 자동차라든지 일본 자동차, 남미 무역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그 대외적으로 아메리칸 퍼스트를 그 아젠다를 다시 이제 끌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후보가 됐을 때 내세웠던 그러한 그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미국 우선주의를 끄집어낼 가능성이 높고 그쪽으로 이제 나머지 임기를 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세계 교육 환경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무리가 있는 질문이긴 했습니다만 좀 궁금해서요. 내년 초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흥국에 투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자연스럽게 뭐 지금 경제 지표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뭐 11월 중국 뭐 제조업 PMI 구매자 관리 지수도 뭐 기준선이 50을 넘었고
11월 고정 투자도 5% 넘어섰고 생산도 뭐 지금 6.2% 네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연말 되면서 이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신흥국 쪽에서 뭔가 강한 어떤 바톤 체인지가 있지 않을까. 네네. 지금 미국 증시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죠. 신흥국 증시는 지금 약간 뭐 물론 브라질이라든지 인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많이 올랐죠. 네.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조금 잔잔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전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너무 기대를 갖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약간의 순환적으로 뭐 한두 분기 정도 신흥국 그렇죠. 지표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중국이 아직은 구조조정과 부채조정이 완료가 안 됐고 네네. 또 중국의 최근의 생산 지표라든지 제조업 실물 지표의 개선 이면에는 네네. 중소형은행의 부도라든지 또 뱅크런이라든지 네네. 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채 조정에 따른 부도율의 상승 이런 어두운 그림자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표면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그 실물 경기 쪽에서의 한두 가지 지표만 보고 네. 신흥국 전체의 비중을 높이시기보다는 신흥국 경제가 아직은 아프다. 네. 아직은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미국 경제가 만약에 선진국 경제가 올해보다 더 강한 어떤 네. 성장률을 보이지 않으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물건을 팔아야 네네. 수출도 증가하고 또 유동성도 좋아지는데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 수요가 증가하는 해라기보다는 네. 겨우 유지하거나 내지는 쥐어짜는 어떤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네. 신흥국 경제 전체가 그림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좀 국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조금 그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것은 조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2020년을 이제 준비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시면요. 예, 뭐 대체적으로 내년에는 좀 뭐 경기가 회복되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 순환주, 시클리칼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의 베타가 높은 산업을 업종을 조금 투자라고 조언하시는 네네. 의견도 많으신데요. 네네.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과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위험자산 쪽에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방아쇠 트리거만 있더라도 네네.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또 금리도 사실 내년도 미국 국제 10년물 전망이 미국 IB들도 1.4에서 2.5까지 한 100bp 차이가 날 정도로 네네.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채권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도 큰데 네. 지금 전 세계 기관 투자가와 개인 투자가들은 위험 자산 쪽에 지금 많은 비중을 그렇죠. 지금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약간의 그 충격이 일파만파 상당히 큰 어떤 변동성을 또 유발할 수가 있고 네네. 그런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다시 또 채권시장의 변동성으로 연결되고 네.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꽝 잡는 게 매라고 네. 철저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내년도에 본격적인 세계적인 투자가 들어가는 5G라든지 그래서 내지는 뭐 지금 상당히 그 소득이 온라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선진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특히 네. 그래서 좀 필수 소비재 이익의 변동성이 낮은 네네.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익의 변동성이 낮은 오히려 보수적인 꾸준하게 돈을 버는 네. 그다음에 어떤 사업 모델이 안정적인 그러한 스타일의 주식 쪽 그런 퀄리티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조금 질이 좋은 쪽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